안녕하세요. 예운동물병원 권기범 수의사입니다. 국내 첫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나와서 많이들 걱정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신종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원래 전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 사람은 사람이에요. 서로 교차 감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돌연변이 된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타난 거죠. 과거에 나타났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박쥐에서 시작돼서 낙타에게 감염돼서 사람에게 감염된 게 메르스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주로 메르스는 낙타가 중간 숙주다 보니까 중동에서만 주로 발병이 심했고, 사스는 사양 고양이가 중간 숙주였고 전 세계적인 발병이 있었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시작돼서 중간 숙주는 천상갑, 다른 야생동물 여러 가지가 의심되고 있고, 이후에 사람 사이에서 주로 전파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양이에서 감염된 거예요. 고양이 감염은 사람에게서 고양이에게로 감염이 된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지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개와 고양이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에서는 증상이 무증상이거나 거의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려서 아직까지 사망한 개,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한 고양이는 보고되지 않았고요. 코로나19가 동물과 가장 문제가 된 사례는 밍크예요. 밍크는 야생동물이죠. 야생에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오직 모피를 만들겠다는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좁은 사육장 안에서 말 그대로 그냥 번식이 된 거죠.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사람에서 밍크 농장으로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 전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밍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발병이 되고, 아까 개와 고양이는 증상이 거의 없었거나 증상이 경미했다라고 했는데, 밍크에서는 증상이 좀 있었고 사망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밍크에서 사람으로, 밍크에서 강아지로 이렇게 감염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밍크를 살처분하는 일이 있었고요. 과거 사스 바이러스에서도 개, 고양이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었고, 과거 사스 바이러스에서도 개, 고양이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었고, 페렛에서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 반려동물 진단 뉴스를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먼저 강아지 보호자분들은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개에서는 감염 사례는 있지만 증상이 거의 없었어요. 경미하거나. 그래서 코로나19가 만약에 강아지한테 걸려도 우리 강아지들은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강아지들 사이에서 코로나19를 옮긴 사례는 아직까진 보고되지 않았어요. 강아지에서 사람으로 감염시킨 사례들도 거의 보고되지 않아서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사례는 극히 드물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현재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고양이에서는 조금 다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실험을 했더니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를 서로 옮길 수가 있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고양이에게 코로나를 옮기고, 고양이에게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지만 그 고양이들 사이로 코로나가 전파되거나, 그럼 중간 숙주가 늘어나는 거겠죠.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코로나가 이론적으로는 보고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려동물 개, 고양이에서는 서로 교차 감염되거나 사람에게 옮기는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극히 드물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된 건 밍크 농장이었고요. 그 다음은 뉴욕에 있는 동물원에서 호랑이나 이런 야생동물한테 걸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에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도 있고요.
반려동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오직 고양이에서는 뭐 중간 숙주가 된다. 사스에서도 고양이에서는 뭐 감염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사람한테 확 전염시키거나 사람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실 보호자님들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이번 뉴스를 보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위생, 각자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요. 우리 강아지, 고양이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이들을 돌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혹시라도 우리 길냥이들한테 절대로 어떤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저희 라라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죄송해져요. 다른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봐 콩닥콩닥거리고 만나면 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뉴스들이 생기면 또 우리 사랑하는 보호자님들도 그러시겠죠. 혹시라도 생각 없이 던지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다만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에 간다든가, 특히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은 곳에 이동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산책은 그대로, 강아지 산책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고위험군이거나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이 되었다면 반려동물과 격리하는 게 필요하고,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호자님들 너무너무 잘해 오셨는데요. 이런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뉴스를 통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동요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수칙 잘 지키고, 사람이 너무 많은 곳만 피해서 산책은 계속 해주시고, 고양이의 경우에 이동은 가급적 제한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열이 나거나 코로나19가 감염되거나 의심된 사례에서는 반려동물과도 격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아이한테 좋은 에너지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